지금의 인프라와 기술, 발전된 정치 체제로도 제대로 이루어내기 힘든 일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작업일 겁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지역의 사람을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치게 하고 충성을 유도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오히려 지금도 독립을 주장하며 더욱 잘게 쪼개질 수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한 사람 또는 두 세대 정도에 걸쳐 거대한 국가가 탄생했다가 사라진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집정관과 황제를 거쳐가며 오랫동안 크기를 넓히고 그렇게 넓어진 대제국이 1000년이 넘게 지속된 국가는 로마가 유일합니다.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는 대략 2세기경으로 남한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영토에 6천만 명의 사람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중 수도 로마에만 100만 명이 살았죠. 로마는 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며 강대국이 되었고 또 어떻게 쇠락했는지 알아봅시다. 로마는 지극히 평범한 도시 중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로마의 기원은 대략 기원전 8세기 중으로 추산되나 기원전 390년경 있었던 갈리아인들의 침입으로 로마의 기록이 소실되어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세운 로마는 작은 촌락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듯 로마 역시도 왕정으로 시작했죠. 그 당시 이탈리아엔 국가체제라기보단 도시 하나하나가 국가처럼 작동하고 있었는데 로마도 주변 다른 도시나 민족들과 복잡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주체제는 서서히 공화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당시 로마의 왕권을 쥐고 있던 부족의 우두머리에서 유력 가문의 수장인 원로들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평민의 참정권이 생겼죠. 초기 로마를 다스린 사람들은 사비니 부족과 그 뒤를 이은 에트루스키 부족으로 에트루스키 왕은 주변 마을의 우두머리도 끌어들여 로마의 영토를 조금씩 넓혔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강했던 것 아니어서 토착 귀족들과 농민의 힘으로 왕정을 밀어내고 공화정을 도입할 수 있었죠. 물론 지금의 민주주의를 생각해선 안 됩니다. 국세조사를 거쳐 재산의 양에 따라 평민의 권리와 의무의 등급이 정해졌고 부유한 농민들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이유로 귀족이 정권을 독점할 수는 없었기에 귀족과 부유한 농민의 정치적 동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경제적, 정치적인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류계층의 정치 수단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공화정은 선거로 선출한 집정관이 있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유층이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제도에 가까웠죠. 구독해주세요. 로마는 공화제로 넘어가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직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로마 주변에서 여러 도시들 간의 싸움이 격화되었기 때문인데 로마는 다른 라틴 부족과 관계를 다지고 동맹을 맺어 남쪽과 동쪽의 볼시 부족과 에키 부족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복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병력을 모집하느라 평민들은 군무장을 손수 마련해야 했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줄어 가난한 사람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평민들의 반발로 평민의 권리가 향상되었고 평민회, 호민관, 토목관 등이 생기며 로마를 대표하는 공화정의 형태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후 로마는 계속된 전쟁을 거치며 동맹 부족과 함께 로마 주변의 도시들을 점차 하나씩 통합해갑니다. 기원전 3세기 중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의 최강국은 카르타고였는데 북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아주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손에 쥐고 동쪽으로는 이집트,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상아와 금을 가져왔고 북쪽으로는 최대 영국 땅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카르타고는 따로 상비군을 두진 않았지만 용병을 이용해 아프리카에서 영토를 늘렸고 지금의 스페인 지역 일부와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시칠리아 섬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비로소 로마와 맞부딪히며 기원전 264년 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241년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로마의 민병과 카르타고의 용병이 긴 소모전을 펼치며 길고 긴 전쟁을 치르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해상 장악력을 결국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상전은 로마가 강했지만 카르타고는 오랫동안 해상 왕국으로 군림했기에 해군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어떻게 해서든 바다에서만 무찌른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00여 척의 배를 준비해 마침내 카르타고 함대를 무찌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로마는 바다까지도 지배하게 되었죠.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기원전 218년 다시 한번 한니발 바르카를 필두로 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합니다.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까지 동원했는데 기병 돌격이 마치 오토바이 떼가 달려드는 것처럼 보인다면 코끼리는 탱크 돌격처럼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지 않고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이동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거쳐 육로로 로마의 북쪽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쪽의 거대한 알프스 산맥은 지금도 건너기 힘든 험준한 지역으로 당시 거대한 군대가 건너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맥을 넘어가는 보급선을 만들 수도 없었죠.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식량은 현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이탈리아 북부에는 로마의 적대적인 부족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계절은 늦가을이었고 알프스 산맥에는 한니발에게 적대적인 부족도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군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험한 지형을 겨울에 별다른 장비도 없이 건넌 이후 한니발의 군대는 로마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보병이 절반가량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부족들의 공격을 받으며 산을 넘고 공격에 놀란 코끼리들이 날뛰며 병사들이 밟혀 죽고 절벽에서도 떨어져 죽으며 간신히 알프스를 넘는 데 성공합니다. 37마리의 코끼리는 산맥을 넘으며 대부분 죽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일부도 다음 전투에서 죽거나 도망가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한니발 바르카가 알프스를 넘은 뒤 로마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니발의 전술에 로마군이 패퇴하며 이탈리아 북부를 내어줬고 로마의 적대적인 부족들은 로마를 배반하고 한니발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탈리아 중부까지 내려온 한니발은 여러 로마 동맹시를 약탈하고 자신의 편으로 돌아선 도시들을 규합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로마가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민중들 때문에 어떻게든 로마의 집정관들은 한니발과의 대규모 회전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칸나의 전투에서 대패하며 이 역시도 물거품이 되었죠. 한니발은 로마 주변의 동맹시도 공격하며 계속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승리를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로마를 공격하지 않아서인데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당연히 로마를 점령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약탈을 주 목적으로 삼는 용병 부대가 대다수였고 먼 지역을 돌아오느라 적절한 공성 장비까지 갖출 수가 없어서 로마 주변만 공격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끝끝내 로마는 한니발의 공세와 주변 지역들의 반란까지 견뎌내는데 성공했고 이탈리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전쟁 내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스키피오를 집정관으로 임명하고 병력을 모아 직접 북아프리카를 공격했고 카르타고는 사실상 멸망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급히 본국으로 돌아온 한니발과 그의 군대는 자마에서 로마군과 만나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마침내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군대를 무찔렀고 한니발이 패배하는 모습을 본 카르타고는 항복하며 기원전 201년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정복한 사람도 정복당한 사람도 원하는 신기한 권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어야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정부나 군대의 고위직에도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반란이 철저히 짓밟히면서 조직적으로 뭉쳐서 로마에 대항해 독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 많은 지역 사람들이 깨달았을 땐 로마에 복종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 발전된 문명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가장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로마가 정복하기 오래전부터 큰 땅을 거느리고 있었고 상당량의 재산도 축적하고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그 지역에서 고위직으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북아프리카, 지금의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그리스와 터키 지역까지 성장해 거대 제국이 되어가는 과정은 다음 편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건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는데요. 안 한 편도 많은데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게요. 그러도록 하세요 그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꾸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주에 까먹을 거니까. 아니, 여태 녹음한 거 내용도 다 까먹었지? 사실 오늘 한 것도 기억이 안 나.